이어서 하는데요. 이제 이 그 중급반의 핵심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꼽는다면 하나는 이제 그 장부의 흐름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심리에 대한 흐름 중에 또 이 관계학이라는 개념의 이 육친론이라는 거예요. 육친은 10가지의 에너지를 표현한 건데 그거는 관계학적 관점으로 본 겁니다. 인간관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심리학에서 없었던 장르고요. 그러니까 관계학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어떠한 관계, 특정 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발전 또는 이어지고 또는 충돌하고 또는 뭐 끊어지고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이렇게 논하는 건데 이게 이 위에 보시면 음양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음의 일간인 경우가 있고 양의 일간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음의 일간인 경우는 뭐예요?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그 다음에 개수의 일간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간이 그거인 경우. 그 다음에 양일간은 뭐죠? 간목, 병화, 무토, 그 다음에 경금, 자, 임수까지 요 5개의 음양으로 나눠진 일간들. 그러니까 일간이라고 하는 위치를 아시죠? 예, 여러분들은 이제 기초교육을 받았으니까 일간의 흐름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비견겁제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뭐냐면 비견겁제가 무엇을 상징해요? 예? 친구, 선후배, 동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형제. 형제. 뭐 이런,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비견겁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요 비견이라는 것은 뭐랄까 이렇게 친구같이 좀 동일선상에서 본다면 이 겁제라는 것은 약간 선후배 관계라고 보시면 쉬워요. 약간의 선후배 관계.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라는 게 10년, 20년 선후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2, 3년, 3, 4년 정도의 선후배 관계. 그러니까 동일 시대를 살아가는 그 비슷한 계층인데 나이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선후배 관계가 되어 있는 친한 부류. 그러니까 친구 같은데 선후배인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자, 그리고 식신상관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 뭐라고요? 예. 여자와 남자로 나눕니다. 이 비견겁제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누지가 않아요. 근데 이 식신상관부터는 시작해서는 여자와 남자가 좀 나눠집니다. 그러면 남자인 경우에는 식신상관이 뭐라고요? 사위, 손자, 손녀 같은 것이라면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와 인간관계가 나눠지는데 일단은 인간관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로 보면은 이거 비견겁제니까 경쟁하는 마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의식, 그 다음에 어떤 도전의식 같은 거라서 약간 다른 게 보는데 일단은 인간관계로만 풀어보면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식신상관이 뜻하는 것은 사위, 손자, 그 다음에 자식이에요. 그런데 식신은 뭐고 상관은 뭐냐라는 거예요. 식신은 약간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면 식신은 생각하는 정도라면 상관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생각할 때 상관이 발달한 여자인 경우에는 뭐예요? 자식을 내세우고 자랑을 해요. 근데 식신인 것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 그래서 밥을 먹이고 관리하고 잘 키우려고 하는 게. 그럼 두 가지 다 있으면 두 가지가 다 되겠죠. 두 가지 없으면 두 가지가 안 돼요. 그래서 식상이 없는 이걸 한무대기로 불러서 식상이라고 하는데 식상이 없는 여자분들이 자식 키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식상이 강한 사람일수록 여자 반대로 적절하면 괜찮은데 적절하면 이제 아이를 잘 키우는데 너무 강하다 그러면 뭐예요? 자식을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식상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이 말을 잘 써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되게 웃기죠? 어떻게 키우냐 자기가 잘한 거지. 그렇죠? 자, 현재 정제는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물질, 돈 뭐 이런 의미지만 예,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의미하고요. 여자친구, 애인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의미해요. 예, 아버지, 나이 많은 사람 뭐 이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물 좀 갖다 주실래요? 자, 그 다음에 평관정관이 있는데 평관정관은 자 사회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먼저 예.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을 의미하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예, 남편이나 예, 애인, 남자 애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는 이게 회사 조직 뭐 그다음에 뭐 내가 속해 있는 단체 뭐 이런 그룹 그다음에 이제 가정도 약간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이 발달한 사람일수록 가정적이고 조직에 좀 이렇게 더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입장의 관과 남자 입장의 관이 약간 틀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자 입장에서는 관이 자식을 뜻하면서 회사 조직을 의미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을 뜻하면서 가정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의 관은 회사 조직도 있지만 오히려 가정을 좀 더 생각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편인 정의는요. 여자 남자 공이 뭐예요? 어머니를 뜻합니다. 또는 선생님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양육하는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이 무슨 흐름을 의미하느냐면 자 아까 목화토금수를 보셨죠? 그러면 이게 음양 이렇게 흐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음의 위치와 양의 위치, 음의 위치, 양의 위치 요걸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반대로 들어가 있죠? 예, 여기가 음의 위치, 양의 위치 맞는데 명칭이 달라요. 하나는 겁재, 하나는 비견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에너지일수록 편중됐다고 해서 한쪽으로 몰려 있다고 해서 음의 일간이니까 음끼리는 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비견으로 본 거고 여기도 음끼리는 식신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양끼리 비견으로 한 거죠. 양끼리 식신으로 한 거고. 그래서 같은 것은 명칭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규칙성은 반대로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걸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냥 규정을 해버려서 가르치다 보니까 흐름을 읽는 방법을 몰라서 인간관계를 해석하는 방법이 약간 상이하고 좀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신체 장부와 심리 흐름을 연결해가지고 이 삼박자를 맞춰서 흐름을 일원화한 거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상에서 일단은 비견이 겁재로 흐른다라는 거와 이 음일간이 자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개수 일간 손 들어보세요. 음일간 본인들의 성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거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인 분 손 들어보세요. 본인들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견 겁재가 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형제 자매 요런 사람들인데 자, 요 비견이 겁재로 음이 양으로 흐르는 이 비견이 겁재로 흐르는 의미와 여기서 겁재가 비견으로 흐르는 의미는 달라요. 의미가 다르다고. 자, 그러면 음적인 것은 비견이라는 것은 친구예요, 친구.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친구라고 생각하고 속으로는 이렇게 뭐라고 하죠? 동등한 위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중에 내가 우위 선점을 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음일간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대장 노릇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회장을 한다든지 동창 중에는 회장, 뭐 하여튼 줄반장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 뭐 모임에서 내가 모임 총무라도 하고 뭔가 자기가 뭔가 이렇게 꿰차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양일간은 어떻냐? 반대예요, 반대. 반대인데 조금 해석이 달라요. 어떻게? 선후배 관계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친구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격차가 뭐 2, 3년 차이 나도 친구처럼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그렇게 좀 격없이 지내려고 하는 기질이 이 양일간들의 특징이에요. 물론 이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좀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패턴 구조로 보면 나는 내 친구들 사이에서 튀어야 된다. 우월한 위치해야 된다라는 의미고, 여기는 뭐예요? 예. 뭐라고요? 그냥 다, 예. 위아래든 뭐든 그냥 다 친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왔지만 성향은 다르다.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계신 강 선생님은 어떻게?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뭐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좀 대장 노릇해야 되고 내가 우월한 위치에 가야 되는 거야. 예. 뭐 한 자리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예, 여기 병화이신 분은, 예? 그렇죠. 아유, 위아래 뭐 있어. 그냥 뭐 한 10년 차이도 친구지 뭐. 그래서 확 그냥, 예?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뭐 어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해석이. 이해되세요? 이걸 음양의 관점으로 이걸 구분을 못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육친론이 왜 망가졌냐? 기존의 일반론에서 왜 육친론을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느냐? 흐름을 파악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성향을 하는 거는, 자, 왜 그러냐면 음에서 양으로 흐르는데 이 사람 원래 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음에서 양으로 가는데 양으로 더 가려고 하는 힘이 더 세겠죠. 근데 여기는 음에서 양인데 원래 양이야. 그러니까 포용하는 힘이 더 강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음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강하냐, 내가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심리 구조의 흐름이 바뀌어요. 근데 어느 사람한테 이런 거 느끼신 적 있을 거예요. 어느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 이 사람은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둘이 싸우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음이 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음이 되는 경우에는 제가 양이 돼요. 그래서 쫙 계속 얘기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음이 되는 경우는 이쪽에서는 양이 돼서 저한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서로 음이야. 그런 게는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해요. 예,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서로 양이야. 서로 얘기하겠다고 난리치죠. 예, 그런 성향들이 의외로 부딪히면서 나타나요. 그래서 합이 되는 거와 충이 되는 것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병화신금 이렇게 병화신금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둘이 합이 탁탁 되는. 예. 그래서 왜 내가 이상하게 저 사람하고 말이 통한다, 이상하게 저 사람이 나의 말을 들어준다, 또는 내 말을 잘 들어준다, 또는 내가 저 사람 말은 들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가족 사이뿐만 아니라 연령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연령하고도. 그러니까 뭐 자녀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도 그런 성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 다음에 요 식신이 상관으로 흐르는 부분, 요거 설명할게요. 자, 식신이라는 것은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궁리하고 몰입하고 뭔가 이렇게 밝혀내고 하는 게 식신이에요. 상관은 그 연구된 거를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예? 상관. 그러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음일간들은 자기가 먼저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주변에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좀 달라요. 먼저 알려요. 그리고 연구해요. 무슨 얘기냐? 나 이거 할 건데? 해놓고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여기는 한다 안 한다 소리도 없어. 그러니까 나 이거 공부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떡 하고 터지는 거죠. 나 이런 거 공부했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한다? 먼저, 예, 나 예를 들어서 체질학 배울 거야. 아직 공부도 안 했는데. 예, 체질학 배울 거야 터쳐놓고 그 다음에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 이게 양일간과 음일간의 이 차이를 잘 느끼셔야 돼요. 그게 왜 심리적으로 관계학적으로 왜 이게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점이 달라요. 예. 자, 그 다음에 재성을 쓰는 것도 편재 정제예요. 편재 지르는 거예요. 투자, 투기. 일단 지름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쓰고 보는 거예요. 쓰고 정제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분들이 뭐의 달인이에요? 할부의 달인들이에요. 예, 음일간들이 일단은 사놓고 갚아나가면 되지. 이렇게 왜? 자기네들이 음이니까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갚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양은 아니에요. 뭐예요? 계산을 해서 모아요. 돈을 모으고 다 모아주면 그때 사요. 틀려요. 자, 똑같은 차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할부로 사고 어떤 사람은 현금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틀린 거예요. 양쪽이 틀려요. 성향이. 돈을 일단 모아서 그 노안이 확보되면 하는 거예요. 그게 양일간들의 특징. 그 다음에 음일간들은 일단 질러놓고 필요하다 보면 질러놓고 갚아나가지 뭐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편관 정관이 있어요. 자, 누군가가 내 친구가 한 대 얻어맞고 왔어. 그러면 이 음일간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편관을 써요. 이게 뭐야? 한 대 때려요. 일단 때리고 욕부터 해요. 해놓고 시시비비를 따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요? 시시비비 일단 따지고 때려요. 예, 이거 차이가 있어요. 예. 네가 일단 때렸으니까 난 뭐 인자 맞아. 거기서 팍 때려놓고 그 다음에 예, 정리하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일단은 맞았더라도 상황 살피고 시시비비 따진 다음에 그래? 너 10대 맞을 것 같은데 너 이만큼 했으니까 10대 맞아? 거기서 10대 때리는 거예요. 여기는 일단 10대 수구대도 일단 분풀릴 때까지 때려놓고 네가 왜 10대를 맞았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예? 이해되세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어떻게 하세요? 일단 때려놓고 보죠. 예. 자, 그 다음에 편인이라는 것은 의심하는 받아들임이에요. 의심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인간들은 일단은 의심을 해요. 그래서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건 살 때 반품률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알아볼 만큼 알아봤으니까 반품, 환불 이런 거 잘 안 해요. 왜? 의심을 할 만큼 했으니까. 그리고 우선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에도 안 해요. 근데 이쪽은 뭐예요? 일단 받아들여요. 일단 사. 인정해. 해놓고 뒤에 가서 뭐예요? 아, 이게 무슨 기능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것은 반품을 해요. 그게 양일간과 음일간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관계학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먼저 이제 가게 가서 사라고, 뭔가를 사려고 하는데 하나는 음일간이고 하나는 양일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계속, 야, 그냥 사. 뭘 그렇게 따져. 이렇게 하는데 하나는 꼼꼼하게 막 열어보고 막 확인하고 실밥이 터졌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없는지 오물은 묻었는지 막 한다. 그러면 두 가지의 성향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살 때 꼼꼼하게 살핀다. 그러면 어디에요? 음일간 가능성이 높고 일단 주세요. 일단 됐어요. 얼마? 됐어요. 주세요. 탁 하고 가지고 가서 집에 갖다 딱 열어봤더니 여기 실밥이 이상하네. 꼬여있네. 이런 거 하고서 다시 가지고 가서 반품하는 사람 여기. 이해되세요? 왜 표정들이 저렇게 우울해? 예? 안 그러세요? 예? 이해되죠? 예. 그래서 자, 일강에 따라서 흐름이 두 가지 측면으로 흐름이 바뀌고 그것을 해석할 때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고려 안 하면 엉뚱한 해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음일간인데 이렇게 바라보면 해석을 한다. 그러면 엉뚱한 얘기가 되고 양일간인데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을 한다. 그러면 엉뚱한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안 맞는데요? 나 안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면 뭐냐면 흐름의 상태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예? 물길을 잡아야 물길을 알아야 물길을 잡죠. 그 배도 모르려면 물길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요 단계별로 요렇게는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요 사이예요. 요 사이. 예. 자, 겁재가 식신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상관이 편재 또는 정제가 편관, 정관이 편인, 정인이 비견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기는 또 반대잖아요. 그렇죠? 비견이 상관. 그렇죠? 쭈쭈쭈. 그렇죠? 무슨 얘기냐? 내가 친구들 사이에 우월함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친구들에게서 내가 뭔가 우월함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특별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특별함을 연구해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다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아, 다 친구인데 뭘 일단 말해놓고 친구니까 이해할 거야. 그러니까 말해놓고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여기에 서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우월한 위치이기 때문에 뭐 한다? 친구들한테 먼저 알리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알려야 돼요. 그래야 자존심이 안 상해.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잖아. 왜요? 다 친구니까 그냥 다 이해하는데 뭐 일단 나 이거 할 거야 하고 해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다들 이상한 얼굴로 예? 그러니까 자기를 빗대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저희 우리 권도한 선생님이 이해되시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예. 교육자가 이해되시죠? 이해를 못하고 있는 얼굴에서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강요하는 거라던데. 예. 자, 이해되시죠? 안 할 테니까요. 예. 모른다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 자,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연구해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해서 터트려 놨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게 맞으니까 내가 이거 쓴다? 하고 써요. 그 다음에 뒤에서 수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말을 해놓고 연구를 했으니 충분히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아서 일을 터트리는 거예요. 예,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요.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방향과.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요. 일에 부딪힘이 생겨요. 관계가 이상해져요. 그건 자식과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분명한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비견겁제가 세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세다. 그럼 어디부터? 네. 자식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성이 강하다. 그럼 뭐부터 생각해요? 예? 돈부터 생각하는 거고. 예? 예? 마누라부터 생각하는 거고, 남자 입장에서는. 그쵸? 아버지부터 생각하거나, 나이 많은 사람과 고려하거나, 뭐, 돈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관, 편관이 강한 사람은 조직부터 생각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 또는 아니면 남자 입장에서 자식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자 입장에서 남편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이 단편적인 예가 뭐냐면, 친구 모임에 가면요, 와이프가 전화가 와요. 예? 아니면 저 여자분들 이렇게 모임하다 보면은 남편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 알았어, 나 이따 갈게 하고서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응, 알았어, 금방 갈게 하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죠.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러면 자, 금방 갈게 해서 금방 가버리는 사람, 뭐가 강한 사람? 관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비견이 강한 사람은 안 가요. 야, 갈 필요가 없지. 친구 만나고 있는데 왜 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관이 없는데 자식이 전화 와. 엄마 뭐 어쩌고저쩌고 해. 그럼 오 하고서 가. 그런데 자식 식신상관이 있으면 아빠 보고 해달라고 해. 누구한테 해달라고 해. 그래서 넘겨버려. 그러면 식상이 없는 사람은 그거를 먼저 우선순위를 놓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 비견겁제가 센 사람, 식신상관이 강한 사람 다 있죠. 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예. 식신상관이 강한가? 아니면 비견겁제가 강한가? 뭐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가? 자,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라고 하는 오행적 관점과 그 다음에 심리적 행동, 감정, 결정 이게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죠? 그러면 육신론적인 에너지도 존재하고 오행학적인 에너지도 존재하고 심리학적인 에너지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게 출발점의 시작점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출발하는 시작점을 사용돼요. 그래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식상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관계학적으로 보면 여자분 중에 식상이 강하다. 그러면 자식이 먼저 우선순위로 모든 것이 출발을 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이 강하다. 그러면 뭐가 먼저 우선순위예요? 남편이나 또는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우선순위라서 이렇게 돌아가고, 인성이 강하다. 그러면 어머니가 먼저 우선순위가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내가 뭐가 우선순위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너무 강하게 작동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식이 우선순위다 라면 어디에 문제가 생겨요? 삼각형 딱 그리면? 응? 예. 뭐요? 예. 관과 인성에 문제가 생겨요. 관과 인성에. 자식을 우선순위로 두면 이게 부실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성의 우선순위를 두면 친구 잃어버리고 부모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잃어버리고. 돈 번다고 어머니 안 찾아가고 친구들 안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누라가 최고니까 어머니하고는 상관없고 누구? 섭섭해할 거 아니에요. 자기 마누라만 최고니까. 돈 번다고 친구들 안 만나고 지만 돈 벌고 친구들한테 돈 안 쓰고 그러면 예? 친구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 관계성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강한 쪽이 있고 인간관계가 부실한 쪽이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식상이 강한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식상이 강한 자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겠죠. 네? 자, 돈 버는데 관심이 많아. 그러면 돈 버는 쪽에 사람들과 어울려요. 조직이나 그런 뭐 노타리 클럽이나 무슨 라이온스 클럽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어울리는 거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이 내 에너지인 거야. 예? 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요? 자, 나는 다른 것보다 친구, 선후배, 동료, 형제, 자매가 더 많이 접촉하고 만나고 그걸 중심으로 사는 것 같다. 손 없어요? 없구나. 자, 그 다음에 자, 자식이 우선순위다. 예, 자식이 우선순위다. 예. 아니, 남자는 자식이 아니죠. 여기니까 식상인데. 예.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위, 사위 손자 있으세요? 예, 없잖아요. 자, 그다음, 자, 식상이 자식이 우선순위인 분들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랑 부실해질 수 있다? 어머니와 남편과의 관계가 부실해질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자, 재성이 강해서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업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그쪽으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면, 예, 친구가 멀어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와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당연하다고. 위치가. 탁탁탁 맞아요, 그게. 자, 그러면 남편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남편 중심, 조직사회 중심, 이런 거로 살아가면, 뭐가 부실해져요? 친구와 자식, 또는, 예? 예, 그 외의 사람들을 부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상담학적으로 볼 때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 사람이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부실해지는 쪽하고, 그럼 부실해진 쪽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솔루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 안 하고. 그러면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강한 것 중에서도 만약에 이게 식상이 강했더라도 이 부실해지는 인성과 관성이 약한 사람이 있고, 또는 한쪽이 인성이 강하고 관성이 강하고 또 아니면 둘 다 적당히 있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균형을 이뤄요. 아니면 인성이 강한데 관성이 약하다. 그러면 관성만 문제가 생기고, 또는 관성이 강한데 인성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인성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키포인트를 딱 찾으면 그 사람의 성향에 의해서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내가 상담을 왔는데 남편과의 갈등이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뭐에 걸려 있을까요? 자, 남편과의 갈등이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친구를 많이 만났든지 아니면 자식에 매달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거에 불만을 품은 거예요. 예. 왜 쟤는 나한테 신경 안 쓰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나한테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자식만 챙기냐.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남자들의 표현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는 예? 어머니만 챙길 때 섭섭한 거고요. 친구만 챙길 때 섭섭한 거예요. 자, 아유 어머니만 저기 뭐 여자고 나는 여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게 은연중에 다 작동합니다. 자, 이 비견이 굉장히 겁재가 친구들 많이 만나면 극을 하는 방향 뭐가 망가져요? 네? 편재 정제가 망가져요. 네. 재성이 망가져요. 그러면 뭐가 많이 털려요? 친구를 많이 만나면 돈, 와이프가 힘든 거예요. 왜? 왜 힘들어요? 돈을 친구들한테 쓰니 와이프가 좋아할 일 없고, 그쵸? 친구들 예를 들어서 우르르 몰고 집에 데리고 가면 냉장고 털리고, 그쵸?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네, 와이프 힘들고. 그게 반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친구들 많이 만나면 누가 털려요? 네? 친구들 많이 만나면 아버지가 털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로부터. 예. 아버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여자들은요 남편 눈치 봐요. 왜냐하면 여자들 입장에서도 남편이 관의 위치이기 때문에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친구의 아버지는 우스운 거예요.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편해? 그러니까 내 친구의 아빠 또는 아버지는 편안한 상대가 되는 거고 내 친구의 남편은 불편한 상대인 거예요. 조금 신경이 쓰여. 왜? 나도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네. 그런 상태로 보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기. 응? 네. 친구들을 못 만나려면 누가 등장을 하면 못 만나요? 네. 남편이 등장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네. 남편이 집에 와! 이러면 어떻게 해? 예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은 저 전화 와가지고 아빠 집에 언제 와요? 그러면 갈게. 근데 와이프가 전화하면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위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잘 활용해야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통제하는 힘이 남편한테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남편이 나를 이렇게 제압하려고 하면 이 남편을 제압하는 게 뭐예요? 예? 자식으로 무기를 삼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 애한테 남편한테 여보 나 저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좀 사와. 그럼 뭐? 알아서 사다 먹지 뭘 그래 이렇게 해버려요. 보통 그러셨죠? 예? 그러셨죠? 예. 그런데 딸 저기 뭐라 그러죠? 특히 딸이 딱 전화해가지고 아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그러면 알았어 하고서 그냥 사가는 거예요. 이게 틀리다고.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기 직접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딸을 이용해라. 옆에 계신 딸을 이용해라. 그래야 저기 남편을 제압할 수 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는 심리적 관점이나 에너지 관점에 정확하게 그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규칙이 이렇게 성립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리고 자 선생님, 어머니를 제압하는 방법. 어머니가 불만이 많아. 그럼 뭘 주면 돼요? 돈 주면 돼요. 돈, 머니. 예? 자, 그다음 선생님이 저기 여자 입장에서 선생님이 돈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누굴 모시고 가면 돼요? 아버지. 어려워져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이 재성에 둘 다 속해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도 여자이기도 하고 여자 입장에서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도 여기 뒤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모시고 가면 좀 선생님이 어려운 거예요. 그 영화에 나오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예? 그 친구인가?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예.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 하는 거에 따라서 선생님이 꿀리기도 하고, 예, 기세등등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나가는 분이면 그러냐 이러는 거고, 예? 아버지가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굉장히 또 작용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자식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해. 그러면 누구를 이용하면 돼요? 어머니 또는 선생님을 이용하면 돼요. 예. 선생님을 활용하면 꼼짝 못해요. 예. 그러니까 너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너 어쩌고 저쩌고 딱 하면 바로 꼬리 내리죠. 그 다음에 또는 너 할머니한테 연락해가지고 너 할머니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또 할머니한테 꼼짝도 못해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편안하게 사시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해 보려고 그래요. 예. 자, 뒤에 계신 분 저기 그 애기 저 애기로 저기 남편을 그냥 확 애기로 남편을 확 그냥 짓눌러 놓은 거잖아. 그쵸? 예? 예? 그냥 꼼짝 못하게 하는 거잖아, 저거. 그쵸? 예, 무기에 무기. 완전 무기. 그래서 왜 얼굴 빨개지시고 그러세요? 네. 자, 그래서 아이로 남편을 제압하는 것이고, 예, 제압한다는 게 좀 그렇다. 예, 어쨌든 예,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위치가 어차피 제압당하는 위치라면 예,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다만 방향성의 차이가 있다. 방향성의 차이가 있다. 먼저 얘기하고 수습하느냐, 그 다음에 수습하고 얘기하느냐, 요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음의 일관들은 보통은 수습하고 다음에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먼저 액션을 해서 수습한 다음에 내가 이래 했어 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편이라면 여기는 뭐예요? 일단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할까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의해서 예,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양일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나는 상의를 하는 편이다. 아니면 내가 다 해놓고 얘기하는 편이다. 예, 상의를 하는 편은 보통 양일간들이에요. 근데 상의를 안 하고 먼저 표현 안 하고 일단 해놓고 나중에 예, 통보식으로 얘기하는 게 음일간들이 주로 하는 행위들입니다. 예. 자, 양일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자, 음일간들 손 들어보세요. 예. 먼저 저질러 놓고 나중에 통보하시죠. 요새는 그래 안 합니까? 예. 그렇죠. 예. 요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보통은 그런 기질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기질이 균형을 이루고 잘 원활하게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다른 행태로 너무 돌출돼 버리면 상대방이 불편해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불편해. 자, 생애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자, 생애 관점도 이 비경겁제가 강하면 아까 흐름을 보라고 했잖아요. 여기 안에서만 흐름이 있는 게 아니죠. 뭐예요? 바깥에서 흐름이 있어요. 바깥에도. 자, 선생님 어머니 말씀을 들어서 친구를 사귀어요? 아니면 선생님 어머니 말씀 무시하고 친구 사귀어요? 어릴 때 보면 예? 무시해요? 무시한 사람은 인성이 없는 사람이고 야 나쁜 친구 만나지 마라 쟤는 만나지 마라 너 저런 아이들이랑 어울리지 마라 했는데 어울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인성 없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인성 없는 분들. 근데 인성이 강한 분들은 엄마가 만나지 말라면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 우리 엄마가 만나지 말랬어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인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너 우리 선생님한테 이럴 거야 또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이게 누구? 예, 인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너 우리 엉아한테 이럴 거야. 이건 어디에? 누나한테 이럴 거야. 여기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 응? 자, 주로 누구한테 이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나는 엄마나 선생님한테 일렀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 인성이 좀 강한 분들. 그 다음에 나는 엉아나 친구 또는 그 선후배한테 일렀다. 예, 그런 분들은 비경겁제가 강한 분들. 그게 원래 특징이에요. 예, 특징이라고. 예. 그 다음에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예? 편하게 쓰는 게 가장 에너지가 많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막혀. 안 돼. 그러면 자식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예, 남편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관이 강한 여자일수록 남편을 활용하는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뭐 조그만 거라도 다 누구 시켜요? 남편 시켜요. 근데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누구 시켜요? 자식을 시켜요. 인성이 강한 사람 누구 시켜요? 엄마를 시키고 선생님 시켜요. 예? 재성이 강한 사람 누구 시켜요? 아버지. 자, 나는 자식을 좀 활용하는 편이다.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 왜 안 들어? 손 안 들어. 예, 그 다음에 나는 저기 아버지를 좀 활용 많이 했다. 예, 아버지를 써먹었다. 예, 재성 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좀 활용하는 편이다. 남편을 부려먹는다. 이래저래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한다. 왜 얘기를 안 하지? 자, 그 다음에 어머니를 좀 활용하는 편이다. 예. 엄마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급해지면 빨리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내가 무슨 일을 당했거나 좀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남편이 먼저 생각나기도 하고 자식이 먼저 생각나기도 하고 뭐 어머니가 생각나기도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대부분 그게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향대로 나타납니다. 예? 성향대로. 만약에 아리까리하다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하는 것은 버려진 자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독립성이 너무 강해서 혼자 살았다. 예. 그러니까 일찌감치 독립한 사람들은요 그런 의지를 안 해요. 예. 제가 19살에 집에서 나왔는데 의지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몇 살에 보통 내가 30살에 집에서 독립했다. 손 들어보세요. 30대 때 집에서 독립한 분. 자, 20대 때 독립했다. 10대 때 독립했다. 예, 10대 때 독립한 사람은 거의 이제 뭐 독불장군 홀로서기 또 그냥 벼랑 끝에 매달린 일송정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은 뭘 의지한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다 해결하는 쪽으로 가죠. 그런 기질들이 기본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다 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가정적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본인의 성향일 수도 있어요. 그걸 잘 고려하셔야 돼요. 내가 똥꼬집을 부렸을 수도 있고 내가 내 기질대로 그냥 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구조에서 이제 사회적 관계를 보면 자, 비경겁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적 관계를 보면 예? 뭐라고요? 왜 얘기를 못해? 그렇죠. 예.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사람 상대 대인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하는 힘, 그 다음에 경쟁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비경겁제가 약하면 경쟁하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예. 그 중에 목비견, 화기비견 이제 5행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목비견, 화비견, 토비견, 금비견, 수비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인 상대를 하는데 목비견은 뭘로 상대를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사람과 유대관계를 이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테니스도 하고 같이 등산도 가고 근데 화비견은 뭐예요? 같이 영화 보러 다니고 문화생활하고 그다음에 토비견은 뭐예요? 같이 만나서 수다 떨고 그쵸? 먹으러 다니고 금비견 먹으러 다니고 수비견 같이 공부하러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공통과제를 만들어서 비견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유지하고 끌고 갑니다. 자, 자기는 관심사가 나는 놀이 위주다. 그러니까 애들 이렇게 비견겁제 즉 요런 사람들을 만나서 나는 여행 다니고 또는 놀고 먹고 즐기고 어디 이렇게 스포츠하고 이런 거를 주로 한다. 그럼 목비견이 강한 거예요. 근데 화비견 난 영화 주로 보러 다니고 문화생활하고 커피 마시고 뭐 이런 거 한다. 그럼 화비견이 강한 거고. 그 다음에 토비견은 같이 뭔가 도모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 같은 거 하고 그게 이제 토비견이고. 그리고 비견 중에서 가장 경쟁심이 강하고 가장 고집스러울 정도로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이 어디냐? 토비견. 토비견. 그냥 자식도 이겨야 돼요. 자식도.
토비견은요, 너무 강해서요, 자식도 이겨요. 예. 기토는 아니야. 무토들. 특히. 무토들은요, 스포츠를 해도요, 그 식구들하고 다 이겨야 돼요, 다. 예. 그게 그 비견의 너무 강한 돌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식신은 사회적 관계로 뭐라고요? 예? 음식. 예, 먹을 거. 그 다음에, 예? 그렇죠. 언어. 그 다음에 뭐 조금 나아가서는 개인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춘 개인 능력. 내가 갖춘, 요즘 말하면 자기 개발되어 있는 정도를 말해요. 그래서 식상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식상 강한 사람한테 자기 개발하라고 하면은, 그래요.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식상이 없는 사람 보고 자기 개발하세요. 하면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에너지한테 딱 맞는 대화를 하셔야 돼요. 딱 펼쳐서 봤는데 이 사람이 식상이 없어. 공부하셔야겠는데요. 이러면 뭐요? 이러지. 근데 재성이 많아. 그러면 돈 벌으셔야겠는데 돈 벌 궁리만 하시는데 그러면 그 맞아요. 나 돈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상담하는 사람들이 보통 와서 자기가 원하는 기질과 대답을 해요. 딱 와가지고 저 결혼 언제 해요? 첫 마디가 뭐 궁금해요? 그러면 저 결혼 어떻게 할까요? 결혼 언제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돈 언제 벌어요? 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회사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다 해답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성향이. 예. 그 사람의 내용이 벌써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거를 확인해 보면 뭐가 약한지 강한지가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지가 나와요. 만약에 토기가 강해서 관계 능력이 굉장히 강한데, 예? 토기가 강해서 관계 능력이 강한데 관계 때문에 왔다.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에너지를 쓴 거죠. 근데 관계 때문에 왔는데 토기가 없어. 그러면 토기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온 거죠. 그러면 솔루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 봐도 음과 양으로 나뉘죠. 그러니까 지나친 게 에너지가 강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와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솔루션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구분 못하면 상담의 디테일, 자세함이 떨어진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돈. 돈. 그 다음에 재물. 보통 이제 속된 말로요. 남자가 재성이 많으면, 남자가 재성이 많으면 바람을 많이 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속된 말로, 옛날 말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재성이라는 건 모으는 힘입니다. 모으는 힘. 이게 쉽게 말하면 컬렉션이에요. 컬렉션. 그러니까 여자를 어떻게 알아요? 액세서리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성이 강하면 여자를 액세서리로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컬렉션을 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재성이 제일 심하냐면 목재성이 제일 심해요. 뭐 토재성, 금재성 아무것도 아니고요. 뭐? 목재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목재성이 상당히. 왜? 목기라는 것은 겉모습을 보고 컬렉션하는 거거든요. 겉모습을. 그러니까 화기는 내 마음에 들고 내 감성에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고 토기라는 것은 관계적으로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고 금기라는 것은 나의 독특한 취향에 맞아야 돼요. 그 다음 수재성은 똑똑해야 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예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목재성, 경금과 신금의 남자들은 뭐예요? 목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뻐야 되고 뭐 연예인급 이런 사람들이 눈에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컬렉션을 한다. 그래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만족도가 왜냐면 액세서리 하나 여자들 액세서리 하나 딱 핀 하나만 가지고 평생 쓰는 거 아니잖아요. 수십 개 사잖아.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의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여자를. 그러면 안 되는데 재성의 관점. 그런데 무재성, 재성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자를 뭘로 볼 것이냐? 다른 거로 봐요. 식상이 강한 사람은 거느리는 거, 부하 직원처럼 봐요. 그래서 이거 시키고 개발시키고 이거 막 시켜요. 그런데 관성이 많으면 관성이 많으면
동료, 조직의 동료처럼 볼 수도 있고 자식처럼 볼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인성이 많으면 엄마, 네, 그 다음에 비견이 많으면 친구.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이 없다고 여자를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냐. 그러면 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지금도 나는 남편을 오빠라고 부른다. 오빠라고 부르는 분. 그분한테 너는 영원한 나의 오빠가 되어달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빠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럼 여보라는 것은 남편이고, 그 다음에 아빠라고는 아빠 역할을 해라는 얘기고, 자기 이름은 자기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예. 자기 앞가림이야 잘하라면 자기 농담 쪼지만.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애칭 부르는 사람 있죠? 애칭. 그러니까 뭐 여보, 자기, 뭐 마누라 이런 말도 아니고, 예? 이름, 특별히 이름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호칭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내 은연중에 심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오빠 역할 잘 하셔야겠어요. 예. 서울 가시면 뭐 사다 줘야 된다고요? 예? 새신 사다 줘야 된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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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가시면. 예. 예. 그래서 뜸보기가 울 때만. 딴 맨날 가면 안 되고. 예. 자, 그래서 그런 기질적인 것이 같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와이프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내 남편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가 내가 남편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뭐라고 부릅니까? 여보. 예. 남편 여보로 해달라는 거죠. 여보는 나만 보라는 거예요. 여보. 나만 보라는 거예요. 여보 하는 건 나만 보라는 거예요. 딴 사람? 예, 바람 좀 피지 마라. 뭐 이런 뜻도 돼요. 예. 예. 어쨌든 여보. 자, 그 다음에 자기. 여보라고 그래요? 야, 욕심쟁이들이네. 예. 여기는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 예. 네 할 일 잘하고, 네 앞가림 잘하고, 예?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잘 노력해라. 그게 자기예요, 자기. 예? 예?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예, 이름 부르는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체를 그대로 존중하는 거예요. 예. 예. 그 이름대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자, 이름 부르는 분들 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오. 자, 이름 부르는 사람들은 약간 벽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사인도 살짝 들어가 있어요. 예. 이름을 부르는 경우. 그러니까 약간 벽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간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선상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뭐라고 부르세요? 예. 예. 네 앞가림 잘하라. 뭐 이런 거죠. 뭐라고 부르세요? 그냥 너도 앞가림 잘하라. 뭐 이런 거죠. 예. 아니, 이게 재미로 부르는 얘기예요. 재미로. 예. 그러니까 여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잘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아빠 부르는 사람 있죠. 누구누구 아빠. 그러면 자식한테 아빠 역할이나 잘하세요 이거예요. 예, 아빠라고 부르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빠라고. 누구 아빠? 아유 진짜. 그거 그게 뭐냐면 그 남편이 아닌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견이 강해서 친구인 사이인 경우에는 예? 어이 야 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이 야 너 이렇게 부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야 이런 식으로 부르는 분 없어요? 그렇게는 도저히 못 부르겠어요? 예. 예. 자, 그런 관점을 잘 보시고, 아, 상대방이 나한테 부르는 것이 결국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머리에 세팅을 할 때 어떻게 세팅을 해야 돼요? 요구사항을 세팅을 해야 돼요? 아니면 맞게 세팅을 해야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말을 써줘야 돼. 그런데 내 요구사항을 자꾸 하면 부담스럽다는 거죠. 예. 네, 여전히 오빠라고 부르는 분들 있죠. 여전히. 예. 그 오빠는 어떤 역할을 해요? 무한정으로 나를 용서하고 봐달라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사고를 쳐도
다 수습하고, 예? 예? 무조건 용서해라. 그게 오빠예요. 오빠. 예, 오빠라고 부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빠. 오빠! 예, 잘하세요. 예? 아시겠죠? 예. 무조건 용서. 예? 그게 요구사항이라고. 대장님은 되게 쉽지 않네요. 저는 안 불러요. 자,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어떤 말로 부르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이 성향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권 선생님이신데.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 예, 멋지십니다. 예. 보통은 이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물어봤죠. 예. 인역이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옛날 이렇게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예. 또는 마누라. 예. 근데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되게 세련되신 거예요. 예. 예. 역이라는 말은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 예, 뭐 그런 거 옛날 말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쓰시지 않고 여보라는 말을 쓰시는 거는 굉장히 그 로맨티스트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이의 연배 그다음에 연령에 비해서는 굉장히 세련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호칭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제가? 자식? 네, 재성 얘기했죠? 네. 관성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관성은 남자 입장에서는 조직이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성이 너무 강하면요,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큰 단점이 있어요. 관성이 강한 여자들이 내 남편을 다른 남편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그래서 이제 말버릇처럼 뭐라고 하느냐면 관성이 강한 분들이 아유 누구 남편은 어떻게 하고 누구 애 아빠는 어떻게 하고 뭐 누구 애 아빠는 뭐도 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들들 볶는다? 남편을 들들 볶는다. 그러니까 능력이 강한 남편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관이 강한 여자분들은. 정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관다의 여자, 관이 강한 여자들은 10살 이상 차이 나고 능력 충분한 사람하고 만나라.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할 정도로 관다의 여자분들은 남편이 능력 없을 때 가장 자멸감이 와요. 왜냐면 관이라는 것은 내 머리에 쓰는 관의를 의미해요. 이게 자존심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관이에요. 면류관, 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관대 쓰듯이 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존심이고 벼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다의 여자분은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에 상응하는 지위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이 강한 여자분하고 같이 사는 혹시 남자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공해야 돼요. 잘 나가야 돼요. 엄청 잘 나가야 돼요. 집에서 잘할 필요 없어요. 집에서 잘할 필요도 없고 뭐 하면 된다? 밖에서 성공하면 돼요. 그러면 인정받아요. 그게 관다의 여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관다의 남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틀려요. 뭐냐면 밖에 나가서 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냐면 자식 자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아, 우리 애가 어디 뭐 하버드대 갔는데 서울대 갔는데 요번에 수석 졸업을 했는데 뭐 하면서 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자식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남자들이 있어요. 관다의 남자들, 관이 강한 남자들. 그래서 자식 자랑을 팔불출처럼 합니다. 관이 강하면. 그리고 관이 너무 강하잖아요. 의외로 회사에서는 각 잡고 막 호령하고 막 그냥 지적질하고 막 불호령 내리는데요. 자식한테 쩔쩔매요. 예. 하면서 이렇게 쩔쩔매는 게 관다의 남자들이에요. 뭐 한다고요? 집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아니 저기 회사에서는 막 호랑이처럼 했다가 갑자기 자식 나타나면 호랑이가 뭐야? 완전 뭐 순한 토끼처럼 변해가지고 쩔쩔매는 사람들이 보통 관다의 남자들이다. 의외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관성이라는 개념을 잘 양면성을 보셔야 돼요. 양면성을.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이거 관이니까 조직에 뭐 충실하고 조직을 잘하고 뭐 조직의 일에 뭐 이렇게 좀 많이 회사 일에 중심에 서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도 있지만 실제로 관계적으로 볼 때 양면성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관이 강하다고 해서 조직에 잘 있고 거기에 잘 버티는 게 아니에요. 조직에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바로 나가버립니다. 예. 인정해줄 때 버티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직 관이 강하니까 이 사람 회사에서 안 나올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면 관이 강하더라도 회사에 있는 걸 좋아하죠. 회사를 좋아하고 일도 좋아합니다. 다만 거기서 인정받지 못했을 때는 더 큰 자멸감이 와요. 그래서 관이 강한 남자분들은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의 자멸감이 커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사는 사람이 관다의 남자들이고, 그렇죠? 자식 때문에 사는 여자들이 식상 강한 여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을 양면의 측면을 다 볼 줄 알아야 상담에 꺼리낌이 없다. 자, 마지막으로 인성입니다. 인성은 어머니를 뜻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부동산, 문서 뭐 이런 걸 뜻해요. 증서 이런 걸 뜻해요. 자, 인성은 배우는 힘이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럼 인성이 없으면 받아들이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목인성인 경우에는 뭘 받아들이는 힘이 강해요? 행동을 받아들이는 힘이 강해요. 행동을 이해하는 힘이 강해요. 행동을 해석하는 힘이 강해요. 근데 화인성인 경우에는 감정, 감성 이런 거를 이해하는 힘이 강하고 토인성인 경우에는 관계를 받아들이는 힘이 강하고 금인성일 때는 결정, 야 이렇게 해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 다음 수인성은 지식을 받아들이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인성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예, 내가 목인성이다. 손 들어보세요. 목인성. 예, 이분들은 이 학업을 했을 때요. 목인성인 사람들은요. 바로 액션을 취해서 뭐예요? 임상을 바로바로 해야 돼요. 예, 뭐냐면 내가 오늘 배운 거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막 떠들어 다니면서 뭐예요? 확인하고 예, 바로 적용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게 목인성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화인성은 뭐예요? 공감형이잖아요. 상대방을 위로하고 어려운 일 터졌을 때 해결해주고 하는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 화인성. 화인성인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어우. 무슨 일간인데 화인성이세요? 저 목인성이. 예? 제가 알기로는 저분이 얼굴이 기토나 무토가 아닌데. 예? 목인성이. 아, 목인성이죠? 예, 예. 두 분은 열심히 다니면서 임상하세요. 예, 사람들 만나서. 너 그렇지? 하면서. 예. 자. 자, 그 다음에 토인성. 토인성인 분 손 들어보세요. 토인성. 금일간인데 토인성. 왜 안 드세요? 왜? 지금 공부가 안 됐구나. 예. 토인성인 분은 관계를 받아들이는 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가 무슨 관계고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무슨 관계든 간에 그 관계를 잘 형성하고 받아들이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되게 사람의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는 사람을 많이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 아는 사람의 연결을 하는 힘이 되게 강해요. 예, 그리고 그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흡수하는 힘도 강하고 그래서 토인성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정보도 얻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예,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금인성 인분 손으로 보세요. 금인성인 수일간들이에요. 수일간 개수임수. 예? 어디 있어요? 예. 뭐를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금인성은? 예? 예. 상대방이 어떠한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순응하는 힘이 강하고요. 또 한 가지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문서를 받아들이는 힘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고 명확한 숫자로 데이터되어 있는 정확도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힘이 강해요. 근데 이 수인성들이 대부분 뭐예요? 임수 개수죠. 맞죠? 임수 개수잖아요. 아니, 금인성이 정확한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인데 임수 개수예요.
근데 말은 어떻게 해요? 목인성이에요. 예, 목식상 참. 목식상. 그러면 받아들이는 건 딴 사람한테 정확하게 말하라고 요구하면서 자기는 뭐 한다고요? 지는 대충 말해요. 다 잘라먹고. 그게 임수개수의 특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임수개수들이 특징이 남한테는 그냥 어떻게 꼬치꼬치 따지고 그냥 정확한 거를 요구해요. 근데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앞뒤 다 잘라먹고 예, 자기 머릿속에 있는 단어 몇 개를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답답해. 예, 그런 기질이 있다. 그 다음에 자 수인성인 분 손 들어보세요. 수인성. 예. 수인성은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을 받아들이고 숫자를 받아들이는 힘. 그 다음에 계산을 받아들이는 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인성들이 예, 어떻게 보면 수인성이 강하면 공부를 잘해요. 예, 공부를 잘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인성이 강한 것이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공부를 안 하면 인성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인성만 강한 거예요. 근데 물이라는 것은 틀이 있어요, 없어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버리죠? 이게 틀이 없어. 그러니까 받아들였는데 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A라고 분명히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로 받아들여요? B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수인성이. 그러니까 자기 해석을 해버려. 그냥 분명히, 내가 A라고 얘기를 신신당부했는데, 받아들일 때 뭐로 받아들인다? B라고 받아들인 경우가 왕왕 있다. 예.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인성 구조가 뭐냐에 따라서 그거 아까 학습 방법도 있듯이 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화토 금수의 인성 또는 비견 겁재 다 틀려요. 식상도 지금 말을 안 했는데 목식상은 행동을 연구하는 힘이 강해요. 목식상. 화식상은 감성, 영상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림 이런 거를 연구하는 힘이 강해요. 국리하고 미디어 이런 거를. 그 다음에 토식상은 관계를 그래서 토식상이 강한 사람들이 왜 상담을 잘하느냐면 관계를 연구하는 힘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정화 병화들이 원래 상담을 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정화 일간이나 병화 일간들이 진짜 잘해요. 그 부분들이. 토식상이니까 관계를 풀어내는 힘이 강하니까 관계학적 상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병화들. 예? 병화들. 손 들어보세요. 병화들. 병화들 아주 여기 되게 많아 지금 병화들. 병화 천지야. 예.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무슨 식상이죠? 예. 토식상 말고 예. 금식상. 금식상은 정확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간결하고 명확한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감이 없고 그 다음에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금식상이에요. 그래서 기토나 무토인데 금기가 발달한 사람들이 금식상인데 그런 사람들은 빈소리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할 말만 해요. 예, 약속이라는 것도 해줄 수 있는 것만 해요. 못하는 건 안 해요. 말을 아예 안 해버려요. 예, 금식상들. 금식상의 대표 주자가 누구죠? 저기 뒤에 계신 저 안경 큰 안경 쓴 저기 여자분 예, 임미정 선생님. 예, 그런 분들은 금식상을 발휘하기 때문에 예, 식상이 없네요. 예. 자, 그다음에 금기는 그래서 뭐가 좋냐면 예, 금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약간 이제 이게 가르치는 일이 좀 맞아요. 왜냐면 이제 명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고 그 빈틈없이 전달할 수 있으니까 가르치는 일이 맞고요. 그 다음에 수식상은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것도 만들고 있던 것도 없애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식상들이 너무 강하면 그 소설, 수필, 시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이제 수식상이 강한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글을 좀 많이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글을 쓰는 힘이 강해서 그 글을 연습만 하면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인식을 하고 연습해서 하면 되거든요. 제가 쓸데없이 하루에 여러 번씩 그 페이스북이나 SNS에 제가
짧은 글, 긴 글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연습이에요, 연습. 예, 왜냐면 연습이 안 되면 글을 못 써요. 왜냐면 짧은 글에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정리해서 표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너무 너저분하게 글을 써서 양을 늘리는 것보다 명확한 전달력이 있어야 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안 하면 막혀요. 그러니까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합하고 배열하고 연결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식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조합으로 어떻게 말하는 게 효율적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목식상인 사람들은 두서가 없으니까 약간 정해놓은 틀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목은 금의 극을 박죠. 그러니까 결정을 한 틀을 좀 주고 목식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임수 개수 분들은 말할 순서를 정해놓고 말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승전결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머릿속에 항상 틀을 잡아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금식상은요, 틀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말하면 틀이 돼요, 그냥. 예, 그게 금식상들이에요. 그냥 기승전결이 바로 나와버려요. 화식상들은 뭐가 빠져 있어요? 너무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게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숙이라고 하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화식상들은. 예? 그러니까 간목이나 을목은 약간의 생각을 한 템포 해서 얘기를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식상은 뭐를 생각해야 돼요? 응? 토식상은 내가 실천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토식상은. 왜냐면 목이 토를 극하죠. 예? 목기라는 건 내가 솔선수범도 안 하면서 너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천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내가 실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파워가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두루두루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토식상의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토식상들이 잘 쓰면 선동질이 잘 돼요. 그래서 병화정화들은 선동의 대마왕들이에요. 왜냐하면 관계를 선동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우르르 그냥 끌어 잡아 당겨요. 그래서 예, 저기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시장 바닥에서 골라 막 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로 모으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세요. 그래서 병화정화들은 자기가 말만 경험한 거 체험담 이런 거를 잘만 구성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혹해요. 혹. 그런데 금식상들은요, 아무리 체험담 얘기해도 좀 불편해요. 왜냐면 뭔가 배워야 될 것 같고 뭔가 틀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중압감을 주거든요. 약간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금식상은. 근데 토식상은 불편함이 아니라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굉장히 낮춰주기 때문에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금식상이 그러면 그 토식상은 행동 실천한 거를 해야 된다면 금식상은 너무 냉정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뭐를 섞어줘야 돼요? 감정을 섞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셔서 봐야 돼요. 화기가 뭐를 극해요? 금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기라는 감성을 약간은 실어서 감성 터치를 하는 식상을 발휘해야지 그냥 냉정하게 할 말만 한다 이렇게 하면 정내미가 뚝뚝 떨어져요. 어디 정내미예요? 목기가 정이고 화기가 정인데 목화가 뚝뚝 떨어진다고. 예. 정내미 떨어지게 얘기하면 안 돼요. 딱딱 끊어서. 그래서 금식상들은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 자, 수식상은 아까 뭐가 없다고요? 예? 뭐가 없다고? 물은 틀이 없어요. 예, 틀이. 그런데 이야기를 줄줄줄줄줄 해서요, 삼천포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식상을 할 때는 처음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한 내용하고 끝에 얘기한 거에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게 경금신금의 실수예요. 처음에는 이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떡볶이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경금신금의 그 식상의 그 오류예요. 예. 말하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삼천포에서 사셨다며요, 또. 예. 예. 수식상이 그런 약간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어느 상태인지를 양면의 칼날처럼 보셔서 좋은 방향으로 잘 사용하시면 이 에너지도 굉장히 다양한 패턴을 씁니다. 그 다음에 재성도 있어요. 재성은, 목의 재성은 어때요? 목의 재성? 폼이요, 폼. 돈을 쓸 때 어떻게 쓴다? 폼나게 쓰는 걸 좋아해요. 폼나게. 예, 목재성들이. 그래서 경금, 신금들은 그냥 좀 폼나게 쓰는 형태의 지출을 해요. 예, 조금 이제, 예, 거들먹거리는 약간 그런, 예. 그 다음에 화재성은요? 화재성은 제 마음에 들면 돼요. 자기 마음에. 화재성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면 그냥 쓰는 거예요. 화재성들은. 그래서 임수, 개수들은 내 감성 터치가 딱 되면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그냥 쓰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임수, 개수가 내 주변에 있는데 나한테 돈을 안 쓴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민선생님 그렇죠? 예, 마음에 안 들죠, 제가. 예?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돈을 안 쓰는 거라.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마음에 든다. 임수개수가 어떤 사람의 특정인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한없이 써요. 예. 밑빠진도 물붓기 하듯이 막 써요. 그게 임수개수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만은 마음에 탁 뭔가가 있다. 그러면 뭐 앞뒤 안 재요. 원래는 재는 사람들인데 이 화제성이라 확 그냥 써버립니다. 예. 그 다음에 토제성은 관계 때문에 써요. 관계 때문에. 그래서 예, 특징 토제성이 강한 분들, 특히 간목, 을목들은 어떤 관계에서 쓰냐면, 내가 이모니까 너 요번에 학교 들어가니까 얼마? 우리 누구니까 이렇게, 누구니까 이거, 우리 저기, 예? 엄마니까 누구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계가 있어야만 돈을 쓰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돈을 절대 안 써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간목이나 을목이 돈을 썼다. 그럼 뭐가 형성이 된 거다? 관계 형성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다른 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맺고 싶다?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있는 거야. 라는 표시가 뭐다? 간목, 을목의 재성 쓰는 방법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주변에 간목, 을목이 나한테 돈을 쓰고 있다. 그럼 뭐다? 나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임수개수가 나한테 돈을 쓰고 있다? 내가 마음에 든다라는 뜻이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금제성. 금제성은 뭘까요? 정화, 병화. 목적이 있어야만 써요. 의도가 있어야 써요. 목적과 의도.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목적이 있거나 필요 불가불 목적 또는 의도가 있을 때 금제성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명확하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 불가불 필요하다 할 때 돈을 팍팍 써요. 그게 금제성이에요. 근데 목적이 없는 거에는 절대 안 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제성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힘이 되게 강해요. 예. 왜냐면 목적이 있는 거 외에는 안 쓰니까. 예. 그래서 그 금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명확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써도 가장 좋은 거, 가장 비싼 거, 가장 럭셔리인 거, 가장 오래 쓰는 것만 사요. 예.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걸 쓰려고 해요. 그게 금제성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금제성이 강하신데 그렇게 못 썼다. 그건 돈이 없는 거예요. 예, 돈이 없는 거예요. 예. 돈이 있다면 그렇게 써요. 예. 자, 수제성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씁니다. 수제성. 수제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 자기 생각이 맞으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구매의 달인들이 수제성들이에요. 무토, 기토들이 왜 의외로 돈을 충동질을 해요? 왜? 예? 자기 생각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맞으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구매, 호구. 그냥 생각이 맞으면 그럴 것 같아? 그럼 그냥 써버려요. 그게 잘 새죠. 왜? 땅에 물을 부어봐요. 어떻게 되나? 아래가 쑥 들어가 버리죠. 예. 물이 고이면 괜찮은데 물이 쑥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새버려. 예. 흘러가 버린다고요. 흘러가거나 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토기가 강한 사람들, 기가 너무 강하면 재성이 금방 날아가요. 토기가 강하면. 예. 근데 다행히 식상이라는 게 받쳐주면 생을 하는데 식상이 없으면 예, 그냥 금방 그냥 쪽박 쳐요.
그래서 수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의외로 유통업, 그러니까 왜냐면 수기라는 것은 유통이거든요. 거래, 유통, 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유통의 달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기 예전에 그 제가 아는 분 상담한 분 중에 그 여자분들 유명하던데 원더브라 아세요? 원더브라? 원더브라라고 이제 속옷 브랜드인데 그 회장, 대표 그 사람이 재산이 한 3천억 정도 있대요. 근데 무자일주예요, 무자. 그리고 추걸인가에 태어난 사람인데 다 밑에가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재성만가 가득한 거야. 근데 무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어떤 그 외국에서 화장품도 수입해서 유통하고 여자 옷도 유통하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성들이 이렇게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라는 에너지를 밑에 깐 사람들,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내 일간이라는 글자 밑에 비견이라는 걸 깐 사람이 있죠. 밑에 비견이 있는 분, 내가 일지에 비견이 있는 분, 일지에 비견이 있는 분 없어요? 비견이 있는 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항상 그 마음에 뭐냐면 경쟁의식, 비교의식, 그 다음에 친구 이런 의식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식상이 밑에 있는 분. 밑에 식상이 있는 분. 그 사람들은 항상 연구하고 항상 궁리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시도하고 창조하려고 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고, 그래서 밑에 식상이 깔린 사람들이 대부분 연구원, 뭐 요리사도 마찬가지죠. 뭐 개발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잘 돼요. 밑에 식상이 깔리면. 근데 밑에 비견이 깔리면 좋은 점이 뭐냐면 스포츠 경쟁을 할 수 있는 힘이 강해요. 스포츠 경쟁. 예를 들어서 김연아 말고 누구지? 손현재? 그 사람이 갑인일주거든요. 경쟁심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주가 밑에 비견 겁재가 같이 깔려 있는 경우에는 그런 심리가 강하고, 그 다음에 재성이 깔려 있는 분, 늘 돈 버는데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죠. 돈이 중요하고 돈 버는데. 근데 여자 입장에서 재성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아버지를 많이 닮아요. 또 성향이. 그래서 밑에 재성이 깔려 있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석쟁이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관이 깔려 있다 그러면 조직,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어떠한 그 틀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 관 깔려 있는 분 밑에 그런 분들은 여자분인 경우에는 남편이 중심이 된 거예요. 남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이 자존심이에요. 자기의 마음의 자존심. 그래서 남편이 좀 할렐레 하면 막 승질나. 남편이 잘 나가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 밑에 관이 깔린 분들은 약간 그렇고요. 관이 깔린 분들은 회사 같은 데 가면 인정받아요. 조직사회.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인정받는 게 밑에 관이 깔린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성이 깔린 사람들. 인성은 어디 가나 도움받아요. 밑에 인성 깔린 사람은 어디 가나 도움받아. 이렇게도 도움받고 저렇게도 도움받고 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인성이 밑에 깔려 있으면 부모복도 있고 돌봄을 많이 당해요. 다른 사람들이 챙겨주기도 많이 챙겨주고. 자, 밑에 인성 깔린 분 손 들어보세요. 밑에.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잘 챙겨줘요. 근데 밑에 인성이 깔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마마보이 마마걸. 마마보이 마마걸. 부모 의존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또 감안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같이 어우러져서 육친론을 확인해야지 이게 흐름의 전체를 방향을 보지,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건 비견겁재가 있으니까 친구, 선후배, 동료,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이야 이렇게 하면 끝이면 안 돼요. 자,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비견겁재가 강하더라도 이것이 발현이 억눌렸으면 어디로 간다? 뒤로 가요. 그리고 의존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인성이 강해지니까 의존적인 사람이 되고, 비견겁재가 고삐가 풀리면 뭐예요?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말에 고삐가 풀려버려요. 비견겁재가 강한데 눌리면 뭐한다? 의존적이 되고, 고삐가 풀리면 말이 많은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식상이 중심이 된 사람이
요게 에너지가 중심인데 이게 눌리면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있고 독특한 걸 찾아야 되는데 경쟁하고 있고 맨날 모방하고 있고 이게 비견급제가 모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경쟁 모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식상은 원래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면 돈 벌려고 하고 내가 개발한 거로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상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식상의 또 오류예요. 자, 재성이 강한 사람이 예? 억눌리면 맨날 연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고 맨날 개발만 하고 있고 맨날 개발만 하고 있어요. 개발만. 예. 뭐가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개발만 하고 있고 너무 너무 고삐가 풀리면 회사부터 차려요. 제품도 없고 돈도 없는데 회사부터 차려요. 사기꾼이죠. 예, 재성이 너무 강한데 고삐 풀리면 회사부터 차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런 자본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거부터 한다고. 이해되세요? 예, 그 다음에 이해되세요란 말 하면 안 되는데. 자, 정관이 중심이 된 사람들, 관이 중심, 그러니까 조직이나 틀이나 이런 것이 중심이 된 사람이 억눌리면 뭐예요? 돈 벌 궁리만 하고, 예? 놀 궁리만 하고, 이게 재성이 노는 거거든요. 돈 벌 궁리, 놀 궁리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고삐 풀리면 맨날 배우러만 다녀요. 예? 여기저기 정치한다고 하고, 이게 인성이 정치예요, 정치. 그러니까 관이 너무 발달을 해서 너무 오버페이스가 되면 정치를 해요. 근데 이 정치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자, 눌려있는 상태는 내가 10대나 20대 초년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청장년 때는 자기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늙어서는 조금 더 나가도 돼요. 근데 늙지도 않았는데 얘가 이걸 하고 있다. 막 자기 말부터 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갖춰놓은 게 없는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경험도 없고 갖춰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게 또 때가 있어요. 지금 감지 못한 얼굴들이야 다. 네, 다시 설명할게요. 자, 눌리면 뭐라고 그랬어요? 의존적인 인성이 발달한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건 비견겁제가 있는 건데 너무 고삐 풀리면 뭐 한다? 네, 말이 많아진다는데 이게 연령대별로 괜찮은 때가 있는데 나이가 어릴 때는 좀 눌려도 된다 이거예요. 의존적으로 해도 되고. 그쵸? 애가 의존해야지 그러면 뭐 지가 독립을 해야 할 거야? 그쵸? 아니 뭐 초등학생이 왜 독립을 해? 의존해야죠. 그러니까 어렸을 땐 좀 눌려도 돼. 그쵸? 청장년 때는 독립적으로 하고. 그쵸? 그리고 나이 들어서 맨날 독립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좀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거 이야기도 하고 잔소리 좀 해야지. 늙어서는 괜찮고. 그래서 초년, 중년, 초년, 장년, 노년이 이렇게 흐름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가거나 또는 뒤바뀌거나 또는 그 균형이 안 맞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나이 들었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뭐 평생 한량처럼 살았는데 말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뭔가 이렇게 경험하고 쌓고 느꼈고 이룬 것이 있을 때 말을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거를 막 떠들면 안 되죠. 박찬호 선수가 야구 잘하죠? 야구 못해요? 예, 네, 잘하죠. 근데 그 사람이 비견겁제가 굉장히 세요. 비견겁제가 엄청 세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쟁심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야구 직불도 못하는데 메이저리그로 간 게 아니잖아요. 야구 잘하니까 비견겁제가 셀 때 그쪽에 가도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그 능력을 발휘하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가 재성이 강해서 돈이 펑펑 쓰는 사람일지라도 조건과 환경에 따라 틀려요. 내가 이건희 회장 아들이요. 그러면 재성이 많아서 돈을 펑펑 써도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근데 집불도 가난해. 재성이 많아. 그럼 돈을 벌어야지 쓰면 안 되잖아요. 이런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식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많아. 들은 지식도 많아. 배운 것도 많아. 경험한 것도 많아. 그럼 말이 먹혀요. 근데 집불도 아는 것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고 누가 그러더라 이런 거나 전화하고 있으면 누가 알아주겠냐 이거예요. 그쵸?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조직 생활도. 내가
그 조직에 헌신을 하고 그 조직을 뭔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기를 딱 뭔가 이렇게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거기서 인정하는 거지. 희생도 안 하고 조직만 내세우고 뒤에 뭐가 있다 이렇게 하고 뻥카나 날리고 그러면 허풍쟁이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과다해도 돼요. 인성이 학습하는 능력이고 공부하는 이건 예술가적 기질이에요. 근데 예술인이거나 학교 교수나 학교 교수, 연구원 인성이 강한 게 나아요. 그 사람들은 문제가 안 생겨. 인성이 강해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데 인성이 강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에 따라서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발현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 절대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해답을 찾아라. 그러면 그런 에너지를 어디에 적용했을 때 가장 효율을 갖고 있고 어디에 적용했을 때 가장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걸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걸맞는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분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예?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걸 물어보는 거냐면 그 일이 맞았을 때 가장 사람이 빛나고요. 효율이 높아지고요. 일도 잘해요. 인정도 많이 받고. 근데 내가 그동안 직장생활 개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맨날 쿠박만 당하고 쿠살이나 먹고 실패나 하고 그랬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안 맞거나 준비가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죠. 준비가 안 됐더라도 재능이 있으면 경험이라도 되지. 근데 경험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죠? 그냥 그 경험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은 옛날에는 예? 이 한 가지만 잘해도 인정받는 시대였어요. 뭐든지 한 가지만 잘해도. 물론 지금도 아니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은 융합을 넘어서 복합을 넘어서 프린터기도 막 융합 복합기 막 별게 다 나오잖아요. 이제는 통섭이란 말. 통섭. 모든 장점을 모아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통섭형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뭐 프랑스 말이 원래 어원이라는데 브리클레르라고 하는데 그 말에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통섭형. 그 말이 왜 나왔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섭이라는 것은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카토금수 에너지를 다 활용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모든 에너지가 균형을 이룬 사람이 통섭형 에너지란 말이에요. 모든 걸 장점을 끌어쓸 수 있는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육체적인 체질 관리도 통섭이 돼야 되고, 심리도 통섭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통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만 맨날 만나고, 뭐 저 사람은 이상하니까 안 만나고 이게 아니라 적당하게 각계각층을 두루두루 접촉을 해보고 경험을 해야 이게 균형을 이루지. 그렇죠? 아니에요? 그다음 지식도 요즘에는 지식도 한 가지만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두루두루. 예. 조금 이해도는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이 사회가 또는 새로운 4차 산업, 인공지능 산업이 뭐 발달하고 뭐 이런 세대가 오는 이 예견된 내용이 벌써 5년 전, 10년 전부터 통섭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 발현된 게 이 4차 산업이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내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구글에서 이 이어폰이 이렇게 꽂으면 그냥 말하면 통화된대. 여기 스페인 사람이고 내가 저기 한국 사람이어도 스페인 말을 막 하면 여기로 들리고, 한국말이 내가 한국말 막 해도 여기는 스페인 말로 들린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어 장벽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럼 언어 장벽이 무너진다라는 의미는 국경이 무너진다는 거고, 화폐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이제 지식도 무너지고. 나만의 독특한 것은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이게 무슨 얘기냐? 독특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운영이에요. 운영.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한 게 뭐냐면 이제 개발의 시대는 끝났다. 관리의 시대로 간다. 예, 그게 통섭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적은 게 아니라 아는 걸 활용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자격증 서너 개씩 다 있잖아요. 이것저것. 근데 그걸 갖다 활용하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하다못해 국민 대표 자격증인 장롱 면허증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관점을 단편적으로 보는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두루두루 살피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비중을 어떻게 놓고 보느냐. 어떤 데는 강하면 강한 대로 어떻게 솔루션을 줄 거고 약하면 약한 대로 어떻게 솔루션을 줄 건가를 머릿속에 어느 정도 보관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경험한 게 없고 예? 아무것도 예? 아는 게 없으면 말해줄 게 없어요. 옛날에 이런 공부를 하신 분 중에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가 고아로 태어나서 전쟁을 겪고 개고생을 하고 가난해보고 부자도 돼보고 이것저것 넉마주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쓰레기 같은 거 그런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고급진 일까지 다 두루두루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경험이 없이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체질학은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인간 사회의 경험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똑같은 몸뚱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건 비슷해.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과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수천 년간 공통과제고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태는 자연이 일어나는 거와 똑같이 우리 몸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균형과 불균형의 차이일 뿐이지. 몸뚱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몸뚱이 있잖아요. 눈 있고 코 있고 다 있잖아. 예? 물론 남녀 간의 차이는 살짝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몸의 신체가 기본적인 패턴 안에서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질이라는 것은 내가 임상만 열심히 잘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 상담하는 데 제한이 없어요. 제약이 없고 심리도 불편할 수 있어. 그러나 육체적인 것은 공통과제라는 거예요. 공통과제. 그렇죠? 그게 근간이고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심리를 발현하고 심리를 통해서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관계를 이렇게 잘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상담가가 되시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키워주고 이끌어주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더 열심히 중급반이시니까 중급반 이게 통합과제니까 고급반은 좀 더 심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반은 좀 더 심도 있는데 앞으로 전문가반은 임상 위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임상도 체질 임상, 심리 임상, 관계 임상 이런 형태로 통합 임상. 그래서 임상을 4단계로 나눠서 임상을 계속 돌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험을 쌓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임상이 몸에 배어야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그런 경우수에 부딪힐 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이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하다? 임상,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